지문을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의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원체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또 쪼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질이 주성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중층입니다. 그 다음에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과 진균은 무엇을 가져요? 세포막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세포벽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 캡시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위에 있는 정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병원체들은 세균, 진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세포막이라는 매우 중요한 생물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기본 구조가 있는데,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 세포막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대신하여서 캡시드 단백질이 있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포벽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균과 진균은 세포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벽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우리 앞부분에서 뭘 살펴봤느냐? 세포막은 무엇으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질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의 외부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캡시드, 즉 앞에서 봤던 세균이나 진균에는 세포막에 해당하는 이 기본 구조가,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가 어떤 것들은 지질로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요소가 있는가? 세균은 있었죠. 세포막에서요. 진균도 있었습니다. 세포막에서요. 바이러스는요. 세모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어떤 것들은 캡시드 단백질 밖에 일부가 피막으로 이 지질 성분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포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다른 병원체에 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진균과 일부 세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다른 병원체는 누가 있어요? 일부 세균과 또 누가 있어? 우리 아까 전에 안 살펴봤던 바이러스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일부 세균과 바이러스에 비해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더 큰 포자를 만듭니다. 그럼 얘들아 어디서도 차이가 생겨요? 포자를 만드는지의 여부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진균은 확실히 만듭니다만 세균은 세모죠.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안 만드니까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 요소들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 몇 번 보실 거냐면 35번에 3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 3번.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가 아까 본문에선 뭐로 나왔었어요? 다른 병원체로 바꿔서 출제가 됐었었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설명했어요. 1문단에서 얘기했던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다양한 병원체가 되는 거고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까 전에 1문단에요.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세포막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얘들아, 공통으로 갖는 구조, 세포막. 근데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지질이 되겠죠? 그치? 또 뭐도 있어요? 또 위에서 보니까 포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네. 그러면 포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바이러스들은요. 바이러스들은 또 뭘 사용해요? 캡시드 단백질을 사용하니까 얘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문단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성분들을 뭘 해요? 여기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항미생물 화학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얘들아,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다르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살균 효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1분단에 있었던 정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3분단 가실게요.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위에서 언급됐던 병원체들은 다 소멸하겠죠.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있어? 세균, 진균, 또 누구? 바이러스 모두 파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화학제예요. 자, 이제 감염방지제입니다.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대요. 그럼 얘들아, 벌써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항미생물 화학제인데 이 항미생물 화학제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되었죠. 기역과 니은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차이점은 뭐야? 기역은 누구도 죽일 수 있어? 포자를 포함해서 사멸시키는 것이고요. 니은은 어때요? 포자는 제외했어요. 포자는 못 죽여.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니은은 이렇게 병원이나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감염 방지제 중에 독성이 약해서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소독제라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여기에 한 일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소독제는 포자는 못 죽인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의 세포막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가 있대요. 그럼 얘들아, 지질 성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의 세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고 인체에 유해할 겁니다. 그지요? 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37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눈이나 호흡기 등 점막에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번에 5번 보시면요. 얘들아, 디귿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귿은 점막에 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얘들아, 디귿보다요 니은이 독성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닿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요게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실 거예요.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가장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럼 얘들아, 목적하는 바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목적은 최대의 방역.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요, 안전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래. 기제가 뭘까?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원리에 대한 설명하겠다는 뜻이고요. 크게 뭐랑 뭐로 나뉘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법과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합니다. 느리게 낮추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함께 작용한대요. 그럼 얘들아, 네모와 세모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야? 상보적인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에탄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킵니다. 1번 지질을 녹인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 단백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얘들아, 단백질로 구성된 바이러스는요, 이런 알코올 화합물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캡시드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가실게요. 병원성 세균에서는 무엇을 또 약화시켜요? 세포벽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세균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먼저 털려요? 세포벽이 먼저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도 녹아요? 세포막도 녹겠죠. 그죠?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곳에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왜일까요? 뭐에 훨씬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질에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지질 피막은 감염시킬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 이게 바로 뭐였어요? 위에서 살펴봤던 알코올 화합물이었죠. 이것만으로도 방역 효과가 있대요. 그쵸?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뭘 사용한다? 산화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한번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동 기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표면에 작동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로 들어가서 대사 기능을 저해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건 뭐였어? 알코올 화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화합물은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되었는데 특히나 어디? 지질을 용해시키고요. 또 뭐? 단백질을 변화시키는데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산화제죠. 자, 산화제 한번 특히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특히나 무엇을 손상시켜요? 캡시드를 손상을 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는 특히나 어디에서 잘 쓰인다? 아, 캡시드 단백질 파괴하는 데 많이 쓰인대요.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표면을요, 파괴시킨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살균 효과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알킬 화재와 산화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산화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물질 대사를 정지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런 알킬 화재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게 되면 단백질을 변성시키게 되어서 기능이 상실되고요.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게 되면은 핵산을 변화시켜서 뭐 하게 돼요? 아, 유전자 복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증식이 불가능하겠죠? 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내부에 침투하는 경우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알킬 화재와 또 뭐가 있었냐면 산화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킬화제가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졌죠? 단백질과 결합하는 경우, 핵산에 있는 염기와 결합하는 경우. 근데 각각 결합을 해서 나타내는 효과는 좀 달랐었어요. 얘는 변성을 시켰고요. 핵산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전자 복제와 발현이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얘들아, 하이포염수산 소듐 아까 전에 한 번 더 나온 적 있어. 어디에서? 얘는 산화제의 한 종류였어요. 그래서 산화제는 병원체 내의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의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사멸하게 만듭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요,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는 또 무슨 역할을 한대요? 효소를 변성을 시켜서, 즉 효소의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즉 단백질이죠, 얘도. 그래서 이 병원체를 사멸하게 한다. 그럼 얘들아, 우리 34번부터 앞에서부터 답 골라볼게요. 1번인 적절하지가 않은데요. 얘들아, 병원성 세균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는 본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근거 쉽게 찾으실 것 같아요. 자, 3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고농도 에탄올 어디에 있었니? 얘가 바로 알코올 화합물의 한 종류였죠. 자, 얘는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아까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어디에 속했었어요? 얘는 산화제입니다. 근데 얘들아, 산화제는요, 지금 어디에서도 뭐요? 표면에도 작용을 하고 내부에도 작용을 하네요. 따라서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이 아니라라고 만든 게 틀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병원체의 내부와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2번 선택지요. 오류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오류를 만들었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뭘 바꾼 거야?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오답을 출제했죠. 그래서 얘들아, 비문학 지문 항상 읽을 때는 뭐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개념과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번 보실 거예요. 알킬화제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알킬화제. 내부에 작동하는 거고요.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유전자 발현을 방해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자, 어떻게 한대? 뭘 결합시키면?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키면 그러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서 복제화 발현이 안 되게끔 만든다고 했습니다. 5번 가실게요. 산화제가 다양하게 사멸시키는 이유는 공통적인 구조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기억과 니은 사이의 관계는 제가 그림 그려드렸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1번입니다. 얘들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틀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억과 디귿은 모두 잘 생각해보자. 사람의 상처에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 기억은요, 너무너무 셌던 거죠. 그럼 얘는 쓰면 안 되겠네. 3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얘들아,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은 어디다가 쓸 수 있다고 했어? 모든 병원체에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멸시킬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37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 아까 본문에서요. 사람의 세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질을 용해를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에게도 어때요? 안전하지가 않겠죠?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질을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느냐. 요게 첫 번째 요소였고요. 또 두 번째 요소는 뭐였었어요? 캡시드를 얼마나 손상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살펴봤던 거죠. 근데 얘들아, 지질은 뭐와 관련돼 있어?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이 있고요. 캡시드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캡시드를 손상시키면 손상시킬수록 뭐에 써먹기가 좋다? 앞에 있었죠? 바이러스에 써먹기가 좋았던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 1입니다. A에서 지지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약화시켜서 B를 만들었고, A에서 뭐만 강화시켜서 C를 얻었대요. 그 다음에 B랑 C를 이용해서 D를 만들었다고 했으니 사실상 모두의 공통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네. 그럼 얘들아, A한테요, 그냥 기본적인 점수만 한번 줘볼게요. 5점, 5점. 이게 기본 점수야. 자, 이제 결과 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약화시켰다라고 했으니 얘 1점, 얘 5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결과 2를 보시면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약화시켰다라고 얘기했으니 얘 1, 얘는 5. 그대로 가야 되겠죠? 죄송해요. 강화시켰어요. 죄송합니다. 5고 얘는 7이네요. 이렇게 7이라고 한번 써볼 수도 있겠죠. 7도 되고요. 10도 됩니다. 10이라고 화끈하게 해봅시다. 자, 결과 3입니다. B에서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켰대요. 그럼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시켰기 때문에 얘는 1, 얘는 10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지금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B나 D는 어때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1번 한번 볼게요. 자,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작다라고 얘기했어. 지질 피막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질을 손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B랑 A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얘는요, 지질 손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작네. 따라서 방역 효과는 작겠지만, 당연히 인체에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때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래. 그럼 얘가 없으면 얘는 뭐가 있어요? 캡시드 단백질이 있겠죠? 그럼 얘들아 캡시드 단백질을 얼마나 녹일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C 한번 볼까요? C는 A에 비해서 캡시드 손상할 수 있는 능력치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인체에 대한 안전성 자체는 어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맞는 말이에요. 3번 보실까요? C는 B에 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C랑 B 중에서 지질 손상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건 얘입니다. 그죠? 그럼 3번 읽어보실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C가 훨씬 더 크겠죠. 더 잘 손상시킬 때니까 그만큼 인체에도 더 위험할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라고 얘기했죠. 확실히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뭐가 있어요? 캡시드 단백질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D와 A를 비교해 봤을 때 캡시드 단백질을 더 잘 손상시킬 수 있는 건 얘고요. 얘는 지질 손상 지수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4번도 맞는 말. 5번입니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뭘 가지고 있어? 캡시드 단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D랑 B를 비교해 보면은 D가 훨씬 더 잘 하겠고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1과 1로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